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열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또 나와 계십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네. 예, 오늘 이 하루도 또 힘차게 건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박수로 저희가 예, 시작을 예. 해봤는데, 안진걸 선생님 주말 동안 좀 쉬세요? 어떠세요? 주말에 쉬기는요,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했죠. 그럼 예. 주 7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휴식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돌아다니면서 내수 활성화해야죠. 결혼식장 가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엔 사람들 많이 오는지 점검해야죠. 일요일 날에는 또 우리 진보 개혁 유튜브 중에 김성수 TV라고 있습니다. 예. 성수대로. 얼마 전에 이제 10만을 돌파한 성수대로 야. TV, 거기 이제 서민경제 특집 코너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이랑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마다. 주말에 계속 또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오늘 인상적인 소식이 몇 개 있는데 네. 좀 더 본격적이기 전에 저기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제도실장께서 네. 국민연금 고갈돼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인터뷰를 맞아요. 했어요. 그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연금을 자꾸 예. 공격하잖아요. 마치 고갈되면 못 받는 맞아요. 것처럼. 예. 불안감을 네, 또 조성하는. 애청자 여러분, 네. 국가가 국민연금을 떼먹으면 그게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대한민국이 뭐 전쟁에서 패배해갖고 없어지는 경우를 제하고는 있을 네.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해 주는 네, 거죠. 지금은 적립식이에요. 이렇게 쌓아놔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국민연금 받는 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적립된 기금이 소진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만약에 소진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연금 받을 사람들인데 이미 냈는데 어떻게 되나요? 매년 부과를 하죠. 이제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네. 다른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청년층이나 아니면은 아직 나이가 그러니까 안 이제 되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를 해서 그렇죠.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요. 음.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분에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립식이 부가식으로 변경되는 것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쌓아놓고 예, 거기에 쌓아놓고 이익을. 연금을 한 달에 얼마씩 내잖아요. 저희가요. 회사가 5%반, 제가 절반 이렇게 절반. 그렇게 쌓아놓고 지금 열심히 국민연금 투자해갖고 수익률이 좋아요. 최근에. 요즘에 괜찮더라고요. 예, 박근혜 때는 뭐 국민연금이 손해 보는 결정을 했죠. 네. 이재용과 삼성 일가를 위해서 최소 수천억에서 최대 몇 조를 날렸거든요.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에 찬성해주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절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오너가 전횡을 저질러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회사에는 직접 개입을 해요.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로서 개입을 하는 거죠. 국민들의 집사로서 네. 당신들 왜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지 하면서 음. 조양호 회장 부결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맞아요.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가치 투자도 하고 아하. 또 주주들의 가치를 적극 옹호하니까 본인들의 주식도 올라가고 이익이 나는. 그래서 예. 수익률이 막 7, 8% 아하. 막 하는 거예요.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 요즘 금리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네요. 되게 국민연금이. 일을 잘했어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노령화가 되면 언젠간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소진이 안 되려고 하면 국민연금을 올려야 되잖아요. 조금 올려야죠. 그럼 예. 국민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언제가 소진되면 못 받느냐? 그때는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1년에 지급돼야 될 국민연금이 만약에 10조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조금씩 나눠서 다 같이 나눠서 10조를 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부가식 적립형에서 쌓아놓고 주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부과해서 모두가 내고 그중에 어르신들, 그렇죠. 젊은 분들은 또 다른 급여나 또는 뭐 수익이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젊은 사람들도 나중이 되면은 그 노령층이 되면 또 받는 거잖아요. 당연히 받는 똑같은 거죠. 거죠. 예. 뭐 상부상조는. 네. 다만 이 제도가 잘 되려면 아하. 국민연금 세금 내거나 국민연금 내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출생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네. 아동수당 10만 원 만 7세 미만 말도 안 된다. 50만 원까지 올리고 만 18세 미만까지 고등학생까지 줘야 된다. 그럼 좋죠. 프랑스하고 캐나다가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해요. 국가가 키워주는 예, 거잖아요. 고등학생 때까지. 네, 보육을 해줘. 대학은 무상교육 기다리고 있고 근데 다만 대학은 가면 무상교육 안 가면 차별받지 않고 취업하게 만들어주고 네. 그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쨌든 경제력이 없고 아직
미성년이니까 네. 아동수당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도 고등학생까지가 만 18세 미만이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그게 맞춰야죠. 지원도 좀 해줘야 근데 되고.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때 이제 아동수당 이야기 되면서 네. 안 주려다 보니까 아. 처음에 만 6세 그것도 상위 10% 제하고 하위 90%만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10만 원만 이렇게 도입이 된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만 7세로 늘어나고 아. 상위 10%를 제한하는 걸 없앴어요. 네. 그래서 모든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음. 그러나 정작 초등학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이 사실은.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는 초등학교 초등학생이 들어가면 되면 이제 교육 비용 같은 아. 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사교육비나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중고 학생들 지금 무상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이를 안 낳거나 아이를 더 안 낳는 이유가 네. 교육비, 양육비, 그다음에 교육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돈을 100만 원을 준다 해도 안 낳는 부모는 안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경우는 개인의 저출산이 판단이니까.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아동수당도 안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다 모든 부모에게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음.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 몇 천만 원 주고 네. 그다음에 매달 키울 때마다 힘드니까 10만 원인데 50만 원 주고 아. 프랑스가 그렇게 해서 출생률이 우리가 이제 요즘 출산율을 안 하는 게 출산 그러면 부모의 책임으로 자꾸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 예, 낳는 예, 맞아요. 그 용어를 출생. 바꾸자. 출생률 또는 저출생이라면 저출생.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출산이라고 지적을 하는 하면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 문제다. 네.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지금 거의 출생률이 어머님 아버님 당 그러니까 이제 산모 네. 한 분이 평생에 2명을 낳아요. 2명. 두 평균 이상 명을. 2명 이상을. 네. 우리는 1명 이하를 납니다. 한 명이 안 되잖아요. 예. 두 명이 만나서. 그래서 매년 30만 명도 안 돼요. 출생아 숫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네.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들도 문을 닫아야 돼요. 음. 큰 타격이 생겨요. 사회 경제 문제. 어르신들을 부양하기 더 힘들겠죠. 네. 청년들이 많아야지 어른들을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기가 편하잖아요. 조금씩. 근데 아이들과 청년이 너무 작아. 음. 근데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에 돼서 이제 1,000만 명의 이제 고령 노인 시대가 와요. 지금 700만이지만 지금 1,000만 명으로 가고 있어요. 네. 누가 부양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연결되어 있네요, 이게. 예. 아이들을 국가가 키워주겠다는 각오하에 아동수당이라든지 대폭 올리고 사교육비 같은 거 대폭 줄이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이를 맞이해서 또 이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뭐 주말 동안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항상 공부하시는 안진걸 선생님 모습 너무 보기가 좋은데요. 그러면 이게 연금 얘기 나오고 청년 얘기 나온 김에 예. 이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갈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한 간담회 예. 자리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문을 그 전체 영상은 저희 오마이TV에 올라와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뜻은 대학에 안 가는 청년들도 뭐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한 건데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00만 원도 얘기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 그랬더니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재명 지사 어떻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니 뭐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이죠. 네. 왜 이게 황당한 일인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은 너무나 올바른 말씀입니다. 자, 예년 한때는 한 80% 이상 대학을 갔었고 그렇죠. 지금도 줄어들었다면 70% 정도가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면 여러분 제가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운영위원장이잖아요. 예전부터. 네. 너무 잘. 대학을 가면 1년에 4조 원씩의 국가장학금이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자, 투여를 많이 하네요. 소득 3분위 학생들까지 저소득층 서민층이 이제 소득 30%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년에 520만 원이 나옵니다. 국가장학금. 와. 반값 등록금 1,000만 원에 대비해서 반값 등록금 더 되죠. 네. 그다음에 소득 4분위 5분위 학생들에게도 39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년에 4조 정도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고요. 네. 간접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이 이제 고등교육 발전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또 5조 원 안팎이 있습니다. 와. 고등교육 예산이 10조 원이 넘어요. 10조 원 안팎이에요. 10조. 예. 그런데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에게는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정희 기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을 걸요. 거의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지금? 군대 가야죠.
이거 기다리는 게 군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맞아, 이제 연기도 안 예, 되고. 군대는 다 가야 되지만 네. 그렇죠. 연기도 쉽지 않아요. 뭐 이제 뭐 시험 공무원 시험 본다 그러면 뭐 연기할 수 있지만 네. 유일하게 대학생들이 받는 지원에 비해서 거의 받질 않는데 유일하게 받는 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고 있으면 2년 이내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상에 아하. 50만 원씩 6개월 받는. 그러니까 음. 일종의 실업 급여 말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실업 급여를 받잖아요. 실업자가 네. 되면. 취직이 안 돼 고용보험에 있으니까.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실업 부조 아. 급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미가입자지만 네.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와준다.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되니까 네. 취업 준비할 힘이라도 내야 되니까 그 지원만 받습니다. 근데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그래서 그 소득 3분위 학생들이 받는 520만 원을 4년으로 계산하면 4년 대학으로 2천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그래서 네. 대학생들은 최소 1인당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대학생이 왜? 되는 것만으로도. 예. 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대학을 안 갔거나 그렇죠. 또는 여러 가지 사연으로 대학을 못 갔거나 경제적 사정이든 뭐 흔히들 말하는 아니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를 안 했던 네.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도 그렇죠. 많습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학교 밖 청소년을 방치하면 가출팸 학교 밖에서 방치되다가 집 밖으로 나가 가출팸 범죄 조직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절대 우리 안 그래도 아이들도 적은데 아하.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서 신경을 써야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것처럼 자 대학을 안 간 젊은이들 또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자. 우리 국민이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네. 일단 대학을 안 가면 차별까지 받는데 그 차별을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1인당 수천만 원 받는 대학생에 비슷하게 네.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의 자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자. 그럼 정의당이 20살이 되면 모든 청년들의 3천만 원의 기초 자산을 주자라는 취지랑도 비슷하고요. 네.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의 가산점을 주면 그것은 형평이 문제가 되니까 남녀간에 또는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성들하고 사회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도 군대 갔다 오면 나라를 위해서 했었으니까 사회 정착 자금 3천만 원을 주자는 이낙연 전 대표. 전 대표님의 네. 주장과도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그렇네요. 뭐냐면 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학생들은 수천만 원을 주로 받는데 비대학생들은 하나도 못 받는다. 아하.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로 그건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요. 자기 그럼요. 개발 자금이나 예. 훈련 기금으로 쓰던 아니면 1,000만 원으로 해외 여행을 하든 여러 가지 예.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본인이 자금이 선택하면 돼요. 있다면. 예. 그 1,000만 원으로 해외 여행 갈 때도 친구랑 둘이 갈 수도 있고 음. 부모님이랑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음. 지원 못 받는 사람들 자기 사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차원으로. 아이디어로 제시한 거고 그 문제의식은 너무 옳은 겁니다. 왜 대학생들만 챙기냐. 너무 정말 뭐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이랑 조중동이 나서서 무슨 선심성 공약이니 허경영이니 악성 포퓰리즘이니 막 난리를 네. 피우는데 그럼 그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대학생 말고 우리 고졸 청년들 대학을 안 간 청년들은 정말 지원도 없이 아무것도 그냥 지원하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고 나라에서 니들 알아서 방치하자는 살아라. 건가? 예. 니들이 대학 안 갔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아. 고통을 감내하고 차별받아라는 말은 똑같아요. 근데 꼭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네. 윤희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 서초동에서 아주 쉽게 국회의원 되신 분. 네. 국회에서 가짜 임찬 행세해가지고 유명해진 분이죠. 네. 국회에서 그 본인이 5분 연설함을 했다가 집이 두 채이고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서초동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집이 세종시에 있고 강북에 있는데 전세를 서초동에 선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가야죠. 갑자기 집 살 수 있나요? 아유, 쉽지 않죠. 수십억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들인데 막 몇십억? 네. 아무리 부자여도 갑자기 몇십억을 내긴 쉽지 않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로 들어간 거예요. 잠깐 세입자로 살았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놓고 국회의원 됐죠. 쉽게 네. 아주 쉽게 됐죠. 뭐 서초동이니까 서초구니까. 그래놓고는 무슨 임대차 3법 세입자들한테 당신 진짜 세입자들이 한다면 물어보세요. 세입자들 99%가 지지하는 법입니다. 거의 절대 네. 다수가 뭐 일부가 반대한다면 그건 여론 언론 보도에 악영향을 받은 걸 텐데 실제 그래서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의 70% 이상이 네. 2년이 연장돼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 네. 만약에 쫓겨났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이분들이요. 아, 진짜 더 7, 고통받는 거죠. 80%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총기가 나왔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네. 근데 지가 나도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하냐 물어보니까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입니다 해서 임대인이자 5글자를 뺐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 에라 이생 진짜 이건 네, 정말 참, 저는 원래 욕을 절대 안 합니다. 네. 생 양아치 같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 세상에 임대인이자란 말함 제가 맨날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대인이자 임대인 나는 임차인입니다. 1초. 나는 임대인이자 임차입니다. 1초가 안 걸려요. 무슨 1초요? 0.1초? 0.5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나는 그런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하면 될 주장이라고 볼 걸. 수밖에 없고. 나는 얼마 전까지 집 두 채의 주인이었습니다. 음, 근데 서초동에 셉자로 살아보니 잠깐 네. 이렇게 했으면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죠. 완전히 아예 임대차 3법을 공격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임대인이 임대차 3법을 공격하면 네가 임대인이니까 그러지라고 되잖아요. 그렇죠. 감동이 없죠. 네. 근데 임차인이 임대차 3법을 공격하니까 네. 우와 저 사람 임차인인데 어. 임차인이랑 임대차 3법을 공격하네? 네. 그래서 신돌이 발생한 겁니다. 언론이 완전 애국부돼 가지고 만약에 만약에 처음부터 언론이 저 윤희숙 임대인 얼마 전까지 집 두 채 주인이고 임대인인데도 임차인이라고 거짓말 연설 파문 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윤희수 의원의 그 처음 주목받았던 그 연설부터 예. 사실 이게 사기가 사람들이 농후했습니다. 보기에는 네. 말도 안 되는 것같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뭐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해야지 무슨 뭐 평생이 결정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해서요. 그때 뭐 서울시장 예. 후보로 거론도 되고 막 조기 그랬었죠. 사교육의 중요성을 막 강조한 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한테 또 네. 느닷없이 끼어드는 겁니다. 음. 뭐 악성 포퓰리즘이고 뭐 선정적 낚시고 네. 뭐 하면서 아하. 도대체 대학을 안 간 젊은이들에게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단 한 번도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네. 예를 든 거 하나 가지고 마치 이제 예를 든 거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이재명이가 대학 안 가면 무조건 1,000만 원 준다고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차별 없이 지원할 것이고 그들을 응원할 것인가 고민해 보자. 대학이 제도적 교육이라면 여행은 비제도적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여행을 네. 가면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게 많잖아요. 깨달은 바 많고 조국에 대한 관심 더 그리움도 생기고 밖에 네. 나가 보면 네. 그래서 애국심도 더 고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라가 도와줘서 해외를 갔다 오니까 얼마나 나라가 더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더 돌아와서 더 네. 정말 견문을 넓힌 훌륭한 젊은이로 발전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맹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윤희숙은요, 갑자기 또 이재명을 맹비난하기 전에 네. 지난주 우리가 말했던 조희영 교육감 죽이기 예. 감사원의 황당한 고발로 오히려 공경에 처해 있는 조희영 교육감을 또 피가 거꾸로 섰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맹비난합니다. 표현도 매우 직설적이고 오바 중에 이런 개 오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 오바 중에 오바를 개 오바라게 하죠. 아니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네. 교사가 되고 싶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데 그게 조중동과 지금 국민의힘의 프레임이고 감사원의 프레임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조희영 교육감 죽이기다 이것은 이야기 드리지 말씀하셨죠. 않았습니까? 자, 해직교사 5명이 복직했습니다. 그 전에도 해직교사들은 계속 여러분 노동자들 해고되어 있으면 사장 바뀌거나 오너 바뀌거나 정부 바뀌거나 노동부 장관 바뀌거나 할 때마다 하업 차원에서 또는 불의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네. 복직한 거 다 보셨을 겁니다. 그때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다는 논리 펼치는 거 봤습니까?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거의 대다수 국민이 응원해서 복직했는데 네. 그때 쌍용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청년들 일자리를 뺏었다는 그런 얘기 없었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었죠. 오히려 너무 늦어졌다. 그동안 수십 명이 돌아가셨다. 너무 이제 비극이 끝나야 된다고. 네. 보수적인 언론까지도 심지어 그렇죠. 결자해지 차원에서 네. 쌍용 자동차의 발전을 위해서 어. 노사 합의 계기로 어허.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 저번에 이재용이가 이제 거듭나겠다 해서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 철탑에서 농성했을 때 1년 이상. 네. 복직은 비록 안 했지만 복직에 준하는 사과, 네. 명예회복, 그다음에 액수는 알려지지만 상당 금액의 그동안에 못 받은 급여에 대한 네. 지원. 뭐 수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추정컨대. 아니 예. 왜냐하면 수십 년간 쫓겨내 있었으니까. 그렇죠. 고생 많이 그때 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뭐 그게 예를 들면 뭐 또 청년들의
청년들의 박탈감을 만들었다. 어허. 청년 한 달에 일해봐야 월급 300만 원 받는 500만 원 받는데 저 사람은 농성하더니 매덕을 받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지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네. 해서도 안 되는 지적이죠.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 네. 복직하는 게 어떻게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겁니까? 다 이분들이 언제 해고됐냐면 이미 이명박 정권 해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해고 부당해직을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정권에 맞서다가 네. 그러면 그다음 교육민주화나 사학민주화 주장하다가 그러면 2008년 해고돼서 최근에 복직했으니까 거의 10년 넘게 해고자로 길거리를 헤매면서 네.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89년도에 정교조 만들 때 엄청난 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도 국제정권에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정교조 합법화하고 다 복직했습니다. 네. 그때 무슨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다는 말 그 엄혹한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런 말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니들은 교단에서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라. 네. 니들은 빨갱이 교사니까 나가라라는 논리는 있었어도 니들이 복직하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복직을 해도요. 근데 이번에 딱 조희연 교육감 5명입니다. 5명. 그것도 그냥 박정호 해직교사 당신 뽑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가 아니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특별 채용인데 네. 공개 채용한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교육민주화, 사학민주화에 헌신하신 분들을 다시 모셔야겠다. 네. 혹시 그런 일로 쫓겨나 계신 분들이 있느냐? 왜냐하면 당국이 파악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공모가 아직도 떠 있어요. 특별 채용 공고. 네.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응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사학민주화나 교육민주화나 또는 사학비리 척결이나 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부당한 네.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 그중에 탈락한 사람 상당히 있고 5명이 최종주 된 겁니다. 네. 실제로 교육민주화나 사학민주화나 그다음에 교육정책 진보 개혁 성향의 교육정책을 주장하다가 해고시 되는 분은 네. 그러면 이건 박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얼마나 학생들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제자들도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네. 이제 지금 제자들도 다 대학생 됐고 사형이 되었겠지만 자기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가르쳤던 분들이 그렇죠. 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무슨 개인 비리가 아니라 그럼 개인 비리로 쫓겨난 사람을 뽑으면 안 되죠. 그럼 조희연이 그랬으면 저라도 반대했죠. 그럼 근데 난리 났겠죠, 진짜. 윤희숙이가 또 나서서요. 네. 지가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또 나서가지고 청년들 일자리를 빼앗는 비열한 짓이어서 네.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아. 그때 해직교사들이라든지 해직교사 복직을 주장했던 교육시민단체들이 네. 우리는 윤희숙 당신 때 피가 거꾸로 솟는다. 10년 넘게 부당해고돼서 거리를 네. 헤매던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망발이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 윤희숙은 일일 일강처럼 한 주 일윤을 제가 해야 되겠어요. 네, 일일 일강 이제 B 선생님 일일 일강을 했는데 네. 저는 일주 일윤 일주일. 매주마다 윤희숙의 페이스북을 제가 갖고 살펴보고, 와서 반박하고 어떤 게 잘못됐고 오마이 팩트가 TV 뭐 주차에 다른지 공개 토론하자. 지금 KBS 주진우 라이브 KBS 라디오에서도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네. 아직 연락이 없나요? 연락이 없어요. 아하. 오마이 TV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그 공개 토론 제안했었죠. 네. 윤윤남매, 윤석열 씨, 윤희숙 씨. 네, 네. 친자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사회 정책 또는 우리 사회 진보를 위협하는 두 윤 씨 남매하고는 네. 저는 공개 토론하는 용의가 다시 있고 저는 공개 토론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일거에 반박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희연이 개인 비리가 있어서 쫓겨난 사람들을 심지어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복지시켰다거나 아니면 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저 사람 몰아내야 된다 해서 막 지탄하고 민원 내갖고 쫓겨난 사람들 또는 밀려난 사람들을 네. 자기 개인적 친분으로 복지시켰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네. 그리고 원래 교사도 아니었던 사람들을 뽑았다면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게 맞죠. 아, 교사가 아니었던 근데 이분들은 사람이라면? 수십 년을 교사를 했던 분들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복직시켜야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시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지하철 공사에서 쫓겨난 해고 노동자를 다 복직시킨 겁니다. 네. 박수 받았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누가 지하철 공사 서로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청년 일자리 짓밟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길게는 전두환, 노태우부터 그다음에 더 짧게는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네. 때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이 무슨 블랙리스트로 그다음에 뭐 또 뭐 노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네. 빨갱이로 직장에 쫓겨났습니까? 아하. 그런 사람들은 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죠. 시인과 촌장이 부른 노래 중에 네. 요즘에도 리메이크 봐야 돼.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 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다른 노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인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치라고 원래 생각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은 일터에, 음. 교사들은 학교에, 네. 학생들은 배움터에. 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가장 아름답고 아하.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네.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 원래 자료 돌려드려야죠. 그게 문재인 정부가 조희영 교육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 전후 사정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그냥 1차원적으로 아니 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청년들한테 진짜 못 쓰짓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임용고 씨는 예정대로 그대로 뽑아요. 네.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임용고 씨가 뭐 몇백 명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사는 예정대로 다 뽑는 겁니다. 네. 원래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 5명만 돌아간 거고요. 하하. 그다음에 똑같잖아요. 이재명 기자 말한 것도 네. 대학생들은 수천만 원 주받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않고 사회에 나온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평판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급여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취직도 잘 안 되잖아요. 승진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것도 시정을 하되 당장은 대학생들이 준하는 지원해 줘. 근데 이건 실제로 이재명 지사님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네. 제가 2021년도에 반값 등록금 투쟁해서 국가장학금 생기고 대학까지 무상교육 주장했을 때 네. 실제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나 청소년 전문가들이 저나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그런 지적을 했어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하거나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하는 거 우리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이해한다. 네. 근데 하나 빠진 게 있다. 빠진 게 있다. 대학을 안 가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네. 생각 못했던 안 그런 가거나 부분이죠. 못 가는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네. 당시만 해도 20%가 있었고 지금 30%가 넘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이나 반값 등록금이 주어진다면 공공기숙사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주급이 엄청 저렴하잖아요. 네. 공공기숙사 혜택이 주어진다면 비대죠. 그러니까 비진학 학생들, 대학을 안 간 학생들, 안 갔거나 못 간 학생들에게도 네. 그에 준하는 지원을 촉구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학원을 갔어, 기술학원을. 네. 그럼 이 학생들이 반값 교육비만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연동할 형평성을 수 좀 있잖아요. 맞춰서 정부가 할 수 있다. 똑같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요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정 아닌가요? 공정.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아닌가요? 네. 아마 2030들은 이재명 지사의 그 대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히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누가 그 20대 청년이 쓴 글이 화제가 됐죠. 네.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을 지지한다. 음. 국민의힘은 딴지 좀 걸지 마라. 난 대학을 안 간 청년인데 대학생 청년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삶에 대한 열정이나 철학과 열의는 똑같은데 네. 왜 대학을 안 간 그렇죠. 것만으로 네. 이미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학생들 받는 지원보다 훨씬 못하는 지원마저도 안 네. 된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 글이 화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윤희숙 의원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서초동에서 위장 세입자로 들어가서 원래 서초동에 살지도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서초구에 예. 아주 손쉽게 당선된 다음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께서? 세입자들에 대한 법에 딴지를 걸고 종부세 투기 세력들 근절하고 다주택자들 집 좀 내놓게 만들려고 했더니 종부세에 딴지를 걸고 그다음에 뭐 무슨 현안에 본인이 마치 제2의 국민의힘 내 진중권이나 되는 것처럼 네. 모든 현안에 빠짐없이 끼어들면서 논거도 없이 그냥 무슨 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등 뭐 선정적 낚시라는 등 그 흔히 말하는 조중동이 쓰는 완전한 정말 생산적 토론이 아닌 그렇죠. 자극적인 비난할 때 쓰는 그런 용어들만 레토릭만 골라서 쓰면서 네. 근데 마치 자기는 합리적인 척해요.
아이고 나 참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서. 윤희수 의원이 처음으로 주목받았던 그 현장부터 그 자리부터 좀 아까 안진걸 선생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빠진 나한테 불리한 건 빠뜨리고 예. 일부러 뺀 걸로 저는 생각이 그 드는데 일부러 뺐죠. 네, 예측이 좀 할 시간이 수가 없어 있는데 뺐다는 거짓말도 정말 언론이라면 맹비난했어야 했는데 모든 언론이 그걸 지적도 안 했어요. 네. 일부 언론이 저 사람 얼마나 집 두 채 주인이었는데 임대인인데 강북에 지금 임대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임차인이라고 그러지? 아주 일부 언론만 지적했어요. 음.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나 용해인 의원이 직접 나서서 네. 여기 진짜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유니스가 맞아요. 반박을 한 거예요. 네. 그 청년들은 완전 기가 막혔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청년들이 세입자로 사니까 그 법이 2년마다 한 번씩 민간 임대주택에서 민간 임대차 쫓겨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죠. 2년이 금방 가요 또. 본인도 2년이. 그러니까 학자고도 안 맞잖아요. 우리 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맞아요. 대학도 대부분 예. 군대나 휴학이나 알바나 해외 연수까지 하면 그렇죠. 6년을 다니잖아요. 근데 네. 대학 6년을 다니면서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하. 너무 그게 지겹고 스트레스고. 그때마다 이사 비용 들죠. 공인중개사 비용 들죠. 그거 알죠. 그다음에 어디 집 내놓고 공인에 등록한 다음에 누가 이사 갈 때쯤에 거기 딱 날짜 맞춰갖고 돈을 줘야 되고. 맞아요. 근데 또 건물주는 우리 지금 살고 있던 건물주는 또 바로 안 주잖아요. 네. 세입자가 들어오면 들어오면 주니까 그걸 맞추는 게 얼마나 이사 다니는 사람 그걸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알죠. 고달프고 저도 아슬아슬한 압니다. 작업인지. 예. 그다음에 건물주가 또 2년에 한 번 갑자기 전화해서 전화 없다가 그럼 이제 월세 전세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가슴 덜컥 내려앉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 올까봐 가슴 떨리고. 집주인한테 전화 안 와야 되는데 우리가 전화할 때는 예를 들면 뭐 보일러가 고장 나. 네, 그렇죠. 그것도 제가 그런 전화도 해달라. 하기 싫죠 진짜. 예. 아, 참. 근데 그런 고통 전혀 모르는 인간이 나는 세입자인데 거짓말 치면서 임대차 네. 3법이 문제가 많다라고 해갖고 아. 그때부터 임대차 3법에 대한 공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도 반대하는 임대차 3법. 이 프레임을 짠 겁니다. 조중동이랑 함께. 근데 그거 지금 취재해서 보도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세입자들은 만족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 세입자들은 지금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네. 2년에 한 번 쫓겨나다 4년을 살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임대인인데 음. 내가 임대인이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이 법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연설했으면 우리가 그냥 입장이 다른 거니까. 예. 그 하는 주장으로 네, 볼 텐데. 저 사람은 부자 계급을 대변하나 보다 하잖아요. 음. 근데 지가 부자 계급을 온통 대변하면서 네. 투기 그러니까 세력을 대변하면서 마치 자기가 양심적인 세력인 것처럼 포장을 한 거예요. 네. 자, 윤희숙 의원 때로 얘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진짜. 아까 일주 1륜이라고 하셨는데 예.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예, 올리니까요. 일주일 자주 올려요. 이분이 또 글을 자주 올려요. 다음 주에 또 제2의 어떤 얘기가 올라오는지. 오늘 제목 그렇게 한번 뽑아주시면 어때요? 네. 제 국민의힘의 진중권 윤희숙과 일주 1륜 놀이. 죄송합니다. 윤희숙 일주 예. 1륜 이렇게 한번 할까요? 제2의 진중권 제2의 진중권 윤희숙에 대한 스토킹 선언. 아니 스토킹은 범죄니까 안 돼. 일주 1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범죄를 비유하는 건 안 되니까 일주 1륜 선언. 제2의 진중권 제2의 진중권 일주 윤희숙에 1륜. 대한 일주 1륜 선언. 안진걸 일주 1륜 선언. 알겠습니다. 지금 써놨어요 지금 네. 제 메모장에. 야, 이 뭐 제목까지 저희 예. 영상 제목까지 뽑아주시고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뭐 시청자분들 댓글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안진걸 최고다 성난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윤희숙 의원에 대한 비판의 댓글도 있고요. 위장 세입하는 사람이 누굴 지적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속 시원하게 해주는 안선님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아이고 댓글도 항상 뭐 좋아하고 계시고 닥터 이분님이 또 아까 저희 실시간도 후원도 해주셨는데 오 박정호 기자 바카스 마시면서 해라 뭐 이런 댓글도 예. 주셨습니다. 우리 닥터 오마이 이분님. TV 정말 귀중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저랑 같이 후원하거나 또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미 여러 군데 또 후원하고 계실 수도 맞아요, 있고 사실은. 또 TV 보다 보면 뭐 올드비전이나 세븐 칠드런에서 안타까운 사연 나오면 그 자리에서 뭐 후원하시는 10,000원, 거예요. 20,000원도 막 바로 ARS 네. 보내시는 따뜻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우리 오마이 TV도 슈퍼챗 뭐 조금이라도 쏴주시면 생각나실 때마다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과 월요일 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5G 얘기를 네, 이거 해야죠. 계속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이게 오늘은 네. 요 기자회견 방송 끝나자마자 네. 참여연대 아. 옛날 제가 18년간 일했던 참여연대로 처음에 들어가세요 오늘. 뛰어갑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삼성생명 안보험 환자분들은 네. 지난주에 어. 그분들 같이 이재용 사면 반대 기자회견 했습니다. 네. 어떻게 안보험금도 안 주는 자가 사면을 주장할 수 있느냐? 삼성그룹으로부터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해고자들, 네. 철거민들, 안보험 소비자들 이런 네. 분들을 고통을 외면하면서 대리리어 특혜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사면이라는 게. 심지어 지금 다른 또 중요한 재판, 그 불법 승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문제 네, 재판이. 네. 아니 재판이 다 끝나야 사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재판도 안 끝난 사람은 어떻게 아니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든지 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다 다 껴맞추는 것 같아요. 백신 구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또 반도체 투자해야 되니까 이재용 사면해야 된다. 또 이번에는 이건희 컬렉션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짧게 한번 반박하고 네, 끝나자마자 이제 참여연대 가서 예. 이제 5G뿐만 아니라 KT 인터넷 속도 사기 사건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KT에 실제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님들이 기자회견 오세요. 그러세요? 본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를 들면 1기가 인터넷을 설치를 했는데 네. 속도를 재보니까 1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럼 승인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본사가 고객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고객을 속이는 거니까. 네. 근데 본사에서 그걸 알면서도 근데 기사님들도 빨리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님들도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예를 들면 속도가 1기가 요금으로申請했는데 500메가밖에 안 나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1기가로 승인하는 거예요. 그 요금 그래 받아내는 거예요. 기사님들 그걸 현장에서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결국 그러면 그건 본사하고 국민을 속인 거죠. 그래서 좀 아예 KT 서비스 기사님들이 직접 11시 반에 이제 기자회견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이재용 사면론, 이재용 사면론 꺼낼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의. 저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면 건전하게 토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오너가 감옥에 있어가지고 혹시 한국 경제 영향이 있을까봐 삼성이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합리적으로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그룹의 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삼성그룹에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선의 영향을 끼쳤어요. 왜? 오너가 경영 능력도 검증도 안 된 사람이 오히려 경영을 여러 번 실패했었죠. 네. 그다음에 자꾸 오너 리스크를 일으키는데 불법 저지르고 비리 저지르고 뇌물 주고 정경청에서 삼성그룹 오히려 손해 가는데 저 사람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오늘 시장의 반응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투명한 경영으로 투명한 경영으로 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2010년부터 제가 참여연대 때 저희들이 고발했으니까 2015년, 16년도 여러 차례 그때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 전에서 그리고 구속되고 항소심에서 특혜로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집행유예로.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더 형이 제가 무겁다고 파기환송해서 항소심에서 결국 다시 재구속된 건데 2년 6개월이 뭡니까? 특검이 구형한 건 여러분 12년입니다. 12년. 무조건 구형한 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전 과정이 이미 특혜를 받았습니다. 사면 말고도. 형도 아주 최소형 받았죠. 중간에 이미 나가서 감옥도 살지 않았죠. 자, 그렇게 이미 특혜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가 있으면 경영을 못 한다. 그다음에 6년 동안 수사 받아서 경영을 못 한다. 제대로 경영을 못 했다.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 6년 동안 반도체 실적이 최고네. 삼성전자가. 그 사람이 없어도 이미 시스템화된 삼성이 전문 경영인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게 입증. 우리가 지금 이재용한테 삼성의 경영권을 뺏자는가 주장을 한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주장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원래 감옥에 가고 실형이 선고되면 경영권 박탈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것까지 주장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오너를 하겠다는데 못 저기했어요. 근데 다만 주주들 중에는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주가가 뛰고 삼성이 잘 뗐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갑자기 삼성이 안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세계 IMF나 OECD나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나 다 지금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요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최고로 경제적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 G20 국가 중에 역성장이 최소치입니다.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들 막 수십 %까지 할 때.
올해 성장률도 지금 4%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네. 수출도 최고로 호조를 띄고 있어요. 이재용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삼성 때문에 한국 네. 경제 때문에 이재용이 사명이 필요하다는 말은 농구가 안 맞는 겁니다. 차라리 예를 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재판, 네. 첫 번째 재판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뇌물 회사 돈을 빼돌려서 100억 가까운 뇌물을 준 것으로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재판은 자기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을 장악하기 위해서 삼성물 수상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네.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 국민연금에 최수천억에 많게는 수조원까지 손해를 끼친 이 문제에 대한 재판입니다. 네. 저 사람이 흔히 말하는 시중의 언어로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제 표현이 아니라 네.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술 한잔 먹을 때 그 사람이 지가 저지른 죄를 다 인정하고 지금 이미 대법 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지금 재판 재판도 중인. 네. 다 인정하고 1심 선고되자마자 항소를 포기하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 국내에 다시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안보만자들은 안보금 지급하고 네. 철거민들한테 보상금 지급하고 해고 노동자들 다 복직시키거나 아니면 보상금 지급한 다음에 네. 정말 삼성은 ESG 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친환경 경영을 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겠습니다. 삼성의 경영을 투명하겠습니다. 대국민, 대세계 이제 삼성 세계인에서 세계 시민들에게 선언하고 네.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 어허.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재판 아까 말한 것처럼 1심에서 유죄 선고되자마자 네. 항소를 포기하는 거죠. 그럼 형이 확정되죠. 확정되죠. 그때 차라리 그러면 그때 이제 다음 정부쯤 되겠죠. 사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저는 삼성에 그렇게 조언했어요. 빨리 다 인정하고. 형 그다음에, 확정 짓고. 예, 형 빨리 확정 짓고. 네. 그다음에 사과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그다음에 안보험금 지급하고. 아, 예. 해고 노동자들 철거민들 문제 풀고 지금 삼성그룹 강남 주변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 나는 데모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실히 매듭 짓고 그런 다음에야 뭐 사면 논의가 있든 말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 제가 되면 네. 아마 피해자들이 나서서 네, 맞아요.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줬는데 또 형도 확정됐는데 음. 사면 논의 있을 수... 지금 두 번째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첫 번째 재판 받은 걸로 사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심 재판부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온 사람 네. 사면에서 나갔거든요. 또 어떻게 구속을 시킵니까? 이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 사면 예. 받았을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속 안 시키고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아 더 쳐요. 네. 근데 대법원 또 형이 또 확정됐어요. 또 사면해 줘야 됩니까? 이미 2009년도에 네. 2008년도에 이건희가 구속돼야 되는데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봐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게 해줍니다. 이건희 한 사람을 위한 특별 사면을 합니다. 이명박이가요. 완전 유착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잘해주니까 삼성이 이명박의 BBK 재판에 뇌물을 낸 겁니다. 미국에서 재판받을 때 수십억을 준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바로 한국의 경제구조, 사회구조, 정의를 다 왜곡하는 결과가 된 그렇네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을 해달라는 재계 요청이나 이런 것들, 뭐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매우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그다음에 삼성이 이재용이 감옥에 있어서 진짜 망할 것 같다. 그럼 저도 사면론이 있을 수 있다면. 근데 객관적인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한국 경제나 삼성이 잘 됐습니다. 그 사람이 수사받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네. 그리고 다른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사안을 자, 볼 때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이었나요? 4억인가 회사 돈 빼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 그 이재용이는 지금 100억 가까이를 회사 돈을 빼돌려서 뇌물을 줬는데 그 정말 매덕 빼돌린 사람 네. 그 사람 실형으로만 4년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아니 이재용은 제가 수십 가지예요. 근데 2년 6개월하고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그걸 바로잡아서 지금 다시 들어간 거지. 예. 근데 그냥 말단 직원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재용에 대한 미미한 범죄. 네. 근데 다 막 4년 5년 살입니다. 누가 법이 많이나 평등하다.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요. 공정이 최대의 가치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 청년층이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정말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 하면은 국민 여론이 들끓겠죠.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보십시오. 사면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재계 사람들, 재계. 일부 정치권, 정치권, 그다음에 조중동, 경제신문, 보수, 언론들. 삼성의 광고로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음. 너무나 낯뜨겁게 삼성을 찬양하고 어떻게 상속세가 사회환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도 매일처럼 세금을 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종이컵을 하나 사고 여기에 물을 사 먹어도 10% 부가세를 내고 부가세가 있고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은 매일처럼 사회환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저녁에 소주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면 소주는 술은 50% 세금이고 담배는 75% 세금인데 엄청난 애국자들이잖아요. 사회환원 하고 있고 그렇네요. 왜 국민들의 그런 피눈물 난 노력은 네. 평가절하하면서 이재용하고 이건희한테만 사회환원이라면 그다음에 이건희가 낸 1조도 여러분 다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네. 2008년도에 엄청난 차명제 사안이 다 밝혀져서 차명제 사안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하고 돈 숨겨놓고 네. 범죄 수익 은닉하고 아하. 그다음에 당연히 그거니까 세금도 안 냈겠죠 제대로. 그렇죠. 그런 탈세하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됐어야 되는데 구속도 안 되고 네. 2009년도에 근데 특별사면을 풀어나고 그때 1조 자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1조 당시 가치로 1조 원 정도의 주식을 사회환원했다 그랬습니다. 네. 2008년도 일입니다. 근데 13년 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이행을 안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때 1조 원의 주식은 지금 10조 원대 주식 가치가 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10조를 내놔야 되는 거 10조를 맞죠? 내야 되는 거 근데 맞죠? 지금 1조만 내놓으니까 구조 벌었네. 구조를 사기친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 네. 가이드 2, 3조라고 하니까 그러면 3, 4조만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6, 7조를 안 내놓은 거죠. 네. 이걸 지적해야죠. 아하. 그리고 13년 만에 죽어서야 약속 일부 이행한 이건희 이렇게 하죠. 근데 마치 이건 이정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만 보면은 너무나 이게 세상이 왜곡되게 보기 민망하고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네. 오죽하면 지금 삼성 고 임원들이나 이재용 씨나 언론 보도가 너무 심해서 네. 낯뜨겁다. 아하. 우리들 사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로 지금 아, 오히려 예. 너무 심하다. 저렇게 하면 예. 우리 역풍 분다. 좀 못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로 정도껏 해야 지금 되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예. 뭔가 좀 설득력 있는 농보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막 우리가 봐도 너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삼성 그 용교천가 삼성 오용 언론들의 막 삼성 찬가가 나오고 이건 이재용에 대한 막 찬양성 기사 쏟아지니까 네.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아. 삼성 본인들이 저거 너무 심하다 역풍 분다.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언론은 다시 한 말은 이미 미쳤고 망했고 죽었습니다. 아. 주가 부수 조작하고 네. 바로 그 동남아시아의 폐지로 판매하는 신문들이 유등 신문이라고 거짓말치고 광고비 뜯어가고 네. 국민 세금을 빼돌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검찰한 지 몇 달 됐잖아요. 네.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잔당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네. 문재인이는 그리고 문재인의 측근은 얼마든지 능욕하고 모욕하고 겁을 주고 수사를 하지만 네. 할 수 있지만 조선일보하고 삼성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촛불혁명 때문에 예. 삼성에 대해서는 억지로라도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역인 거죠, 조선일보. 언론 개혁이 좀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 보도도 뭐 조국이나 추미애에 대해서는 매일처럼 그렇게 예. 공격을 하더니 조선일보 비리 더 심각한 조선일보나 삼성의 비리에 대해서는 보도 하나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언론을 믿지 마시고 예. 저희 오마이 TV 그렇죠. 저희 유튜브 방송을 믿으십시오. 시민 언론의 시대로. 저희도 언론이긴 예. 하지만 저희는 다른 언론입니다. 그렇죠.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네. 고발뉴스, 스타파 TV, 박시영 TV, 김성수 네. TV 이런 유튜브들 진짜 요즘 되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 안진건 선생이 나오는 프로는 꼭 보셔야 됩니다. 민망합니다. 꼭 보셔야 되고 예. 자, 이 얘기를 저희가 또 빼먹을 뻔했네요. 우리 택배 노조 이 부분 파업을 좀 결정을 예. 했고 시점은 지금 위임된 상태입니다. 위원장한테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계속해서 파업을 총파업으로 가지 않고 네. 부분 파업을 하면서 시점도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예. 그나마 상식 있는 국민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화 그리고
이 택배 회사들의 상식 있는 결정 이걸 좀 바라고 맞습니다, 있으면서 최대한 이걸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간단히 카드 식선합니다. 네. 지상 출입을 금지시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20km를 수레 배송, 도배 배송을 해야 됩니다.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지가 아니죠, 또? 심지어 평지가 아닌 땅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호소하니까 지하로 들어가라. 아하. 그럼 지하로 들어가려면 지하 높이 2.7m밖에 안 돼서 네. 저탑 차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수백만 원이 비용이 돈 들고 들어가고. 저상 차량, 저탑 차량은 천장이 낮습니다. 1m 네. 20cm밖에 안 됩니다. 아하.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 고개를 꿇고. 숙이고 심지어 무릎 꿇고 아유. 다녀야 됩니다. 예. 그럼 물건도 200개, 300개밖에 못 싣습니다. 근데 3, 400개 날라다니면 왔다 중간 갔다 물류센터를 해야겠다.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와. 그럼 몇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 그럼 또 언제 퇴근하는 또 거예요? 과로사 당하고 네. 산재 생깁니다. 그래서 호소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기사님들과 상황이다. 기사 동료들이 저 아주 정중하게 했습니다. 뭐 정중하게. 갑질한 말도 안 쓰고 내용도 보니까 예, 정말 저탑 차량 호소. 이라면 이건 저희들 죽어라는 말이나 다름없으니까 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아. 이걸 주거침입으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아직 취소가 안 된 거죠. 취하 안 예.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하. 취하하고 대화에 나서서 호소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또 여기 제가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아유, 거니. 예. 금요일 날. 금요일에. 예,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그저께죠. 네. 택배 노조원들 6천 명이 투표를 해서 80%가 총파업을 가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아파트 한 문제로 왜 총파업에서 국민들 모두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냐. 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미 크고 작은 아파트들이 지상 출입 금지시킨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고독의 아파트가 워낙 대규모 아파트고 5천 세대고 인근에 그런 대규모 세대들이 속속들이 들어오는데 또 따라서 지상 출입 금지시킬까봐 그게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인근 아파트도 알아보니까 지금 지상 출입 금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이네요. 기사님들이 이게. 이건 택배 기사님들은 학대다, 네. 갑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디서도 우리가 건강한 행복하게 일할 수가 없다. 네. 이제 과로사 조금 줄여나가는 대책 문재인 정부랑 민정을지위원회가 나서서 상당히 좀 네, 실효성이 이제 그렇습니다. 예. 쿠팡을 제외하고는 요즘 과로사가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발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총파업 결의를 해놨는데 네. 이분들이 되게 착한 분들이에요. 아. 바로 파업에 돌입하면 택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6천 명이나 되니까 기사님들이 네. 전국 기사가 5만 명인데 그중에 6천 명이면 무시 못할 숫자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파업은 당장 하지 않고 5주간 우리가 파업 결의까지 했느냐. 택배 예. 본사가 나서서 아하. 거기를 배송 불가로 하든지 아니면 배송을 하려면 지상 시속 10km 이하로 출입을 하게 하든지 인근에 보면 그렇게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시속 10km 이하로 비상벨로 다녀라. 비상벨 켜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택배 본사도 50% 입주자들이 50% 내서 택배 요금을 조금 더 자기들이 지상을 못 들어오게 해서 추가 노동이 발생하면 네. 돈을 좀 더 내야죠. 아하. 그러면 돈 좀 더 내서 입구에서 청년 알바, 네. 그다음에 우리 실버 배송 요원들 일자리도 만들고 동네 분들, 동네 어르신들, 청년들한테 네. 그럼 그분들이 수레로 갖고 와서 나르는 거죠. 그럼 수수료 뭐 1인당 500원을 줄 수 있고 700원도 줄 수 있고 네. 그 비용을 분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대화를 있어요. 하면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대화 입주민들도 대화를 거부하고 본사들은 지금 뒷짐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답답해요. 예,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네. 지금 인근의 다른 대규모 아파트로도 지상 출입 금지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적극 빨리 나서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동구는 지금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강동구청. 근데 오세훈의 서울시는 아무런 관심도 아직도요. 갖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예. 이렇게 흘렀는데도 시장이 한 명 바뀌니까 이렇게 큰 후퇴가 있는 건데 네. 뭐 따릉이도 뭐 흔적을 없애려고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입주민들을 너무 막 갑질이다 규탄한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지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니까 네. 이제 그런 표현은 제가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로 풀 수 있는 예, 부분이 예. 충분히 있잖아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서로 네. 풀 수 있다. 그다음에 아. 입주민들 중에도 저희들 주장에 동의하시는 공감하는 분들이- 분들이 많이 있을 아, 테니까 네. 입주민 안에서도 좀 토의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건강 안전 문제 이것도 예.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노동자잖아요. 예, 예, 노동 그럼요. 현실 예. 그렇게 일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손수레 끌고 경사로 올라가고 20km를 하루에. 아유, 그럼 다른 데도 배송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 그렇죠. 배송을 예, 예, 거기 거기 맞추고 맞는 게 다른 아니라. 데를 가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막 그러면 작업 시간 10시, 11시 네. 잠 못 자고 과로사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 인근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은 다 출입을 시켜줘요.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도 그 지하로 안 가죠.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들어오고요. 아하. 그다음에 하루에도 몇 대씩 들어와요. 네. 폐지 수거하는 차량, 플라스틱 갖고 가는 차량, 비닐 갖고 따로 가는 따로. 차량,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스티로폴 갖고 가는 차량 다 따로 있잖아요. 그 맞아요. 업체가 다 예. 달라요. 달라요. 그다음에 그 아이스팩 있잖아요. 아이스팩. 그것만 또 수거하는 차량도 있어요. 다 달라 업체가. 그러니까 네. 용품들마다. 일주일에 그 차들 또 다 들어와요. 이세 번씩. 이삿짐 이삿짐도 차량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모든 차량은 출입 금지 시켰나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물건을 나른. 제가 그래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도 참는 캠퍼스가 있거든요. 네. 차가 다 지하로 들어야 돼 있어요. 근데 그 국민대도 보면 용달 차량은 지상 출입을 하게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택배라는 게 사실 택배 기사분들이 뭐 이걸로 수수료 받아서 돈을 벌지만 제일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입주민들이시죠. 그리고 입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시켰으니까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구에서는 받아 주셔야죠. 근데 원래 입구에서 받는 것도 원칙인데 문 앞까지까지 갖다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아파트 그 동 입구까지는 올 수 있게 해야죠. 그 동 입구도 길이 차단되는 데가 많아요. 좀 지상 그 공운형 아파트들은요. 맞아요. 지상으로 들어가도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선이 최소화돼 있어요. 차량이 갈 수 있는. 그렇죠. 또 고생을 예, 하는데 어쨌든 도와주십시오. 최소한의 예. 노동 현실은 보장해야 예. 된다 이런 예, 말씀입니다. 인근에까지 다 지금 퍼지게 생겼으니까 네. 여기서 잘 해결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또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에서 5G 서비스 불통 1,400만 가입했는데 손해배상해라. 네. 요금 환불해라. 좋습니다. 특히 인터넷 3사. 네. 그다음에 케이블 방송까지 인터넷 좀 회사가 더 많은데 네. KT를 시작으로 KT만 그렇겠습니까? U+나 SK. 그다음에 나머지 케이블 인터넷 회사들도 네. 속도를 못 맞췄으면 입장에 보상해라. 전수조사해야 된다. 문제점은 전수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상을 꼭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자, 안진건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 한 주도 힘내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또 풍성한 이야기거리 또 좋은 말씀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주일륜. 일주일륜도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입만 열었다 그러면 좋은 정책을 왜곡하고 네. 좋은 정책을 냉소하고 아하. 그다음에 오바도 개오바를 일삼는 윤희숙에 대하여 네. 윤석열과 윤희숙은 네. 제가 일주일륜으로 맞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